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8월에는 시장도 더위 먹은 듯이 영 힘을 못 쓰더니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9월 접어들어서는 상당히 좀 힘을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날씨는 좀 더 시원해질 테니까 주식시장도 좀 더 힘을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약간 제가 그동안 하던 거하고 약간 형식을 바꿔봤습니다. 뭐 어떤 게 좋은지 시청자님들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꽤 많이 올랐죠. 0.81%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됐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코스닥 시장도 장중의 흐름을 보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폭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이게 골디락스라는 뭐 그런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골디락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죠. 고용지표, 비농업 일자리가 한 18만 7천 건 정도 나왔습니다. 18만 7천 건 나왔는데 요것도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건 뭐냐 하면 지난달에 발표한 게 원래 18만 7천 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정된 겁니다. 수정돼서 15만 7천 건으로 수정이 됐으니까 야, 일자리가 생각보다는 이게 예상치는 17만 건 정도였었는데요. 이것도 좀 낮게 이렇게 수정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조금 좀 연준이 좋아할 만한 그 정도 수치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거기다가 여기 실업률이 3.8% 정도가 올라왔죠. 자, 그동안 실업률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3.5, 3.7, 3.5, 3.6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실업률이 3.8%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좀 이상하죠. 자, 지난달보다 비농업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실업률도 늘었네? 요거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구인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냥 나 취업 안 해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실업률 통계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 뭐 팬데믹이다 뭐다 해서 돈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이제 일을 좀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좀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 둔화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연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기 해갖고는 4.3이니까 요것도 약간 줄었고요. 자, 전월비 해갖고는 0.2% 올랐으니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이거 ISM 제조 PMI 뭐 이런 것들은 좀 선행지표이긴 한데요. 이거는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아래면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50 아래에 있었으니까 여전히 뭐 한 10개월째 PMI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고 있다. 수축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이에요. 보시면 뭐 아침에 조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장 시작하고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장대 아래 꼬리 조금 단 음선으로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밀리면서 시장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그랬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좀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지만 그렇다 할 이렇다 할 강한 반등은 안 보여줬었는데요. 그 나머지 종목들 뭐 2차 전지 셀 업체라든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힘을 내주면서 쫙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 파란 선이 62평선이에요. 지금 요 사이에서 조금 답답하게
120선하고 60선 사이에서 조금 답답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동시호가 때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뭐 동시호가 때 삼성전자를 살짝 올리면서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은 좋은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이틀 연속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쪽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들 여타 다른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터리셀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도 좀 매수가 들어와서 상당히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선물 시장 수급도 동시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선물이니까요. 자, 5일이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5일이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이때부터는 조금 좋은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기를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외국인들 전에 매도 쳐서 시장을 눌렀던 외국인들이 청산을 하면서 즉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방 포지션을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부침이 좀 이렇게 있었죠. 좀 올랐다가 좀 이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좀 크게 이렇게 부침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상승 살짝 플러스 났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오후장에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일봉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지금 그래도 장중에 조금 이 부침들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요. 그래도 십자선 캔들을 그리면서 조금 위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전고점 라인하고 이 62평선하고 뭐 요 정도 사이 쪽에서 박스권 정도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나쁜 수급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자, 결국은 뭐 지난주 금요일은 2천억 이상 매도를 했었죠. 이거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에코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뭐 한 5, 6일 정도 연속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9월 1일이니까요. 뭐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전에 사전에 뭐 이렇게 편입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닥 시장 쪽에 에코프로 쪽 뭐 이런 쪽에 있는 수급이 삼성전자나 이런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오전에는 조금 그랬었어요. 이때 한 700억 이상 순 매도였습니다. 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뭐 2시 정도까지도 700억 이상 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2시 넘으면서 뭐 전체 아시아 시장들 뭐 이런 쪽들도 다 괜찮았고요. 뭐 중국도 지금 뭐 한 1.4% 정도 올라서 마감했고 대만도 1% 가까이 플러스 났고 홍콩도 2% 정도 플러스 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니까 그 분위기를 타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종가에는 32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장중에 이거는 700억 이상을 매도를 했다가 32억 순매도로 마감됐으니까 순매도긴 하지만 장중에는 700억 이상을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양시장 다 수급 상황은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수급 쪽들 뭐 이런 쪽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 전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종목을 여러분들 잘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시장 이렇게 다 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저 62평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일단 뭐 오늘 저 섹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로봇 섹터를 좀 볼게요. 자, 우리 로봇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 거의 대부분이시죠. 로봇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로봇이 테마일까요? 저는 절대로 로봇이 테마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로봇이 테마라면 테마하고 저 섹터하고 뭐 산업하고 구분을 하는 거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성장 산업하고 테마하고 구분을 하는 거는 테마라는 거는 지금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뜬구름을 잡는 뭐 막연히 뭐가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좀 주가 자체만 뭐 아무런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들 없이 주가 자체만 움직이는 거 그런 걸 테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로봇 관련주들 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핵심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이 존재하고 앞으로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그런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실적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지금 대기업 쪽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죠. 삼성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 삼성 웰푸드에서는 삼성 웰스토리죠. 이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협동 로봇을 구내 식당들 뭐 이런 데 도입한다 그러고요. 자, 어쨌거나 삼성 쪽이 뭐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한다 이러죠. 그럼 삼성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에서는 1조 3천억을 들여서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그 작년 얘기죠. 작년에 인수를 했고요. 자, LG전자는 요거는 T로보틱스나 로버스타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을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클로이라는 서빙 로봇 있죠. 왜 그 바퀴 달려갖고 호텔 같은데 귀엽게 생겨갖고 막 이렇게 수건 갖다 주고 막 그런 로봇 있잖아요. 자, 그런 쪽의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또 뭐 이것뿐인가요? 두산 로보틱스 좀 있으면 상장하죠. 한화도 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가 지금 뭐 이제는 따로 떼서 출범을 한다는데 한화그룹 차원에서 예전에도 이 로봇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네이버도 우리 AI로 우리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는 로봇 개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네이버도 로봇 개발을 하는데요. 숨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쪽을 네이버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KT, SK텔레콤, 자, 이런 기업들요. 통신사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쪽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로봇 플랫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OS나 로봇 플랫폼 같은 것들 로봇 만드는 기업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쿠팡에 물류센터요. 이쪽에 동영상 나오는 거 뭐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요. 사람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로봇들이 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정밀하게 계산된 그런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동선 안 겹치고 안 부딪히게. 자, 그래서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보면 깜짝 놀라죠. 뭐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옵니다. 그런 게 이런 로봇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한통운은 아닌지 아십니까?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 물류센터들 이런 데 다 적용을 해요. 좀 있으면 이쪽만 할까요? 경쟁이 안 되는데 이쪽만 하겠습니까? 우리 물류업체들 이런 쪽들 거의 다 이 로봇을 많이 도입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대체 몇 개 기업인가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몇 개 기업인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외의 기업들도 다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굴지 기업들이 뭐 그냥 이걸 테마라고 칩을 한다라면요. 뜬구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분명히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경영진이에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나서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조만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마인지 산업인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00개 정도로 놓고 보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쫙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쫙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작년 뭐 1년 재작년 말부터 한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쯤서부터 뜯어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급등하기 전에 자, 이까지만 뜯어서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초에 재작년 말에 주가 지수 얼마였습니까? 3,000포인트 정도 이상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이 2,1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안 빠졌죠. 자, 이 종합주가 지수는 시장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모습이 자, 이거 뭐 따로 떼놓으니까 이것만 해도 꽤 많이 오른 거죠. 자, 근데 저 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인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테마가요? 1년 8개월 이상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우상향 한다는 얘기입니까? 테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테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제대로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뭐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커가는 산업이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삼성 웰스토리. 자, 여기서 요거는 어떤 회사냐면요. 삼성그룹의 구내 식당들 이런 데다가 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삼성 웰스토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구내 식당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나중에는 차근차근 이런 쪽도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 지분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요. 삼성그룹 쪽하고 협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삼성 웰스토리에서는 테스트 베드까지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니들이 뭐 어떤 물건을 신제품을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와서 테스트 해봐.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은 되게 많아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이런 사양의 로봇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품업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부품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몇 대 팔아줄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면 잘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였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추천드린 게 이때였지 않습니까? 한번 조정받는 구간에서 잘 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BB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 테크는 상장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매매를 하진 않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는 지금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게 감속기가 로봇 쪽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가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은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감속기 관련되는 종목 또 하나 더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요거 SPG예요. SPG는 국내 감속기 분야 1위 업체입니다. 자, 뭐 요거는 감속기 종류는 되게 거의 다 해요. 뭐 다른 쪽에 들어가는 거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이 작은 거는 하모닉 감속기라 그러고요. 좀 큰 거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속기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도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실적이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 날 야인시대니까 이때네요.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로봇 쪽을 그냥 단순하게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거를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있을 엄청난 시세요. 그거 못 누립니다. 샀다고 하더라도 찔끔 먹고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반도체 쪽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삼성에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상한가를 치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싼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에서 후공정을 풀턴키로 뭐 이렇게 하는 업체인데요. 풀턴키라는 거는 반도체를 테스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패키징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통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되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이 하나마이크론일 거예요. 자,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납품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식이 있고 뭐 그쪽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하나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입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이에요. 자, 기업 수익 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올해는 이렇게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미반도체의 올해 작년에 1119억 벌었고 올해는 뭐 예상치가 432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5조 6천억.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35억 정도 벌었네요. 한미반도체보다 조금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자, 이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거는 그 부분 때문이었죠. HBM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 가니까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나마이크론은 종목 상담하면서 이 반도체 쪽 이런 쪽에 추천을 드리기도 이걸로 바꿔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저것 다 부담스럽다.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잖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도체는 미세 공정으로 갑니다. 시스템 반도체 삼성 쪽에서 이렇게 이기려면요. 대만의 TSMC를 이기려면 미세 공정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포토마스크의 원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텍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셔야죠.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장의 청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62평선을 오늘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돌파한 그 부분,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서 안착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시장이 60일 이평선 위에서 안착을 했을 경우에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됐을 경우라는 얘기죠. 자, 그때는 다음 주가 만기인데요. 만기 전후에 갖고는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더 밀리지만 않고 안착되는 모습만 나온다라면 만기 전후에 갖고는 시장이 또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62평선 자체가 지금 현재 자리에 있어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게 지금은 살짝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조금 어떤 종목이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로봇 섹터 오늘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로봇 섹터하고 뭐 삼성의 밸류체인에 있는 오사트 업체들이요. 대표적인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그런 종목이죠. 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이달 말에 방문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쪽도 저점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이번 주에 저 아람코 회장님이요. 자,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그분도 이번 주에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면 네옴시티 관련되는 종목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장에 쫓아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